지난해 K콘텐츠의 매출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문화예술 산업이 대한민국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건데요. 이제는 일시적인 열풍을 넘어 글로벌 문화 산업의 주류로 정착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K콘텐츠가 세계와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정길화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들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이 좀 길지요. 예, 영문 이름으로는 코피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ICE가 나오는데요. 예, 인터내셔널 컬처럴 익스체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문화교류라는 뜻이죠. 구체적으로는 세계 각국과의 수교 기념 행사와 코리아 시즌과 같은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동반성장 디딤돌이라든지 아시아송 페스티벌, 한류 동해 활성화 같은 한류 진흥을 위한 재반 활동을 하는 문체부 산하 공직 유관단체입니다. 네, 아마 K콘텐츠의 인기와 파급력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근 주목받는 K콘텐츠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가장 큰 특징은 장르나 지역, 연령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K콘텐츠의 견인차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여기 BTS 나옵니다만 BTS 블랙핑크로 필두로 한 K-팝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아이브, 에스파라든지 르세라핌, 뉴진스 같은 4세대 아이돌이라 그러죠. 4세대 아이돌까지 아주 폭발적입니다. 네. 영상 콘텐츠 쪽을 보면 기생충을 필두로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등 이 글로벌 OTT 힘입은 드라마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한류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음악 부문에서 3, 4세대를 앞세운 실물 음반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 네. 또 게임 산업은 처음으로 시장 규모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만화 웹툰 부문은 앞으로 콘텐츠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특징은 장르나 지역 전반에서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배경,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시대적 배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디지털이 도래한 이후에 기술 혁신이 결정적인 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T 시대죠. IT 시대에 IT 강국을 지향하던 우리나라가 기회를 잘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에 대한 기술 기반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콘텐츠입니다. 네. 이 플랫폼에 탑재할 내용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여기에 바로 우리 대중문화 강국인 한국의 웰메이드 콘텐츠가 보편적인 소구력으로 세계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령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에는 사실 뭐 빈부격차라든지 한국 사회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알고 보니 전 세계 각 나라가 이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K콘텐츠에는 세계인들에게 어필할 만한 소구력하고 네.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 이것이 저는 K콘텐츠의 중요한 선행 조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서 얻은 물적 토대, 그리고 민주화에서 이룬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K콘텐츠가 가능한 양대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이 K콘텐츠의 인기가 소비 진작이라든지 뭐 국가 브랜드 가치 증대 같은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제적 효과 얼마나 되는 것으로 추산하십니까? 네, 경제 효과 중요하죠. 2021년에 콘텐츠 산업 수출액을 보니까요, 12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년 대비 4.4% 증가한 수치인데요.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14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적인 수출 기반은 제조업이거든요. 네. 이 제조업 중에 가전이나 2차 전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86억 7천만 달러입니다. 아, 네. 전기차가 70억 달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콘텐츠가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예. 제가 좀 우스개로 가끔 얘기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1961년, 60여 년 전이죠. 한국의 10대 수출 상품 리스트를 보면요. 이 마른 오징어, 네. 마른 오징어가 5번째 순위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당시에는 이렇다 산업이 없을 때 아닙니까? 대부분 그 10대 리스트가 원자재 중심이에요. 네. 그런데 60년 후인 2021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K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네. 마른 오징어에서 OTT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까지 네. 상전벽해라고 할 만하죠. 네. 이처럼 K 콘텐츠는 우리 수출 전선의 주력 부대가 됐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 발표를 보면요. K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이나 식품 등 소비재 수출이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이걸 K 시너지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M본부의 중남미 지사장 겸 특파원으로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중남미에 있을 때 K 콘텐츠가 실제 K 제품의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편에서는 이 K 콘텐츠가 이제는 정점을 찍었다 혹은 위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K 콘텐츠의 위상을 이어가려면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할까요? 근데 사실 그 한류를 두고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우연히 얻어 걸렸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 내부에서도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류 위기로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의심하지 말자는 얘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화 콘텐츠 강국입니다. 다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성공 방정식, 즉 왜 한류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정책이나 콘텐츠 면에서 잘 분석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실 한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네. 콘텐츠 산업에서 고용 창출과 세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신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에서는 한류 활성화를 위해서 융자 지원 사업, 방송 포맷 지원 사업, 스튜디오 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 이런 거를 지원했고요. 그렇게 해서 민간 부문의 크리에이터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 코피스는 동반성장 디딤돌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로 한류의 일방주의를 보완하고 수용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지금 출범 20주년 맞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에 주력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우선 지난해부터 시작한 코리아 시즌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적 파급력이 큰 국가를 하나 선정해서 1년 동안 우리 문화를 집중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멕시코에서 했고요. 올해는 수교 140주년을 맞는 영국이 대상국입니다. 8월에 에든버러 축제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포커스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참가해서 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또 9월에는 멕시코에서 K-팝 공연도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저희 그 진흥원의 양대 사업 분야는 국제문화교류와 한류 활성화입니다. 네. 이 문화교류와 한류는 저는 서로 주고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콘텐츠 업계에서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글로벌 대중과 호흡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이에 발맞추어서 저희 진흥원은 한류는 마중물입니다. 한류를 마중물 삼아서 우리의 전통 문화나 순수 예술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문화와 교류하면서 한류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세계를 사로잡은 K 콘텐츠 이제는 세계와 소통하면서 지속 가능한 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